24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헌법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사법 절차의 면제 및 제8항 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 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이 특별히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산에 지닌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1948년 헌법 양심의 자유,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공무원 파면 청구권 1962년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직업 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80년 헌법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규칙에서 규정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상관없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법률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는 구체성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면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데도 하위 법령이 그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 혹은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무상 또는 이례적, 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이 함축되어 있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에 따른 출국 금지 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출국 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출국 금지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말미암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할지라도 그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변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출력수,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 4회의 종교 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 수용자와 미지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 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 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한 구치소장의 종교 집회에 참석 제한 처우는 미결 수용자 및 미지정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일률적으로 미결 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등 참석 불허 처우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미결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 기간 동안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종교 상담을 통해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어서 금지 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 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연수 휴직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휴직 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구급 지방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소송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 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모든 집회 시위와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 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 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열 쪽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동법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에게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자로서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하여 자녀가 있는 대체 복무요원들까지 합숙 복무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할 수는 없다. 민주국가에서 병역 의무는 납세 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 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이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 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 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이다.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병역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 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 원칙, 기본권 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형사법,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 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이는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과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유사 수신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성명, 국적 불상의 회사 운영자들에게 형법 제2조 국내범, 제8조 총칙의 적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된다. 미 합중국 군대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수파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미 합중국 국적의 갑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아짜형 삼거리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형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 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갑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을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의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의 등의 조력행위와 갑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 등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 달리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자기 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계급의 갑이 경계근무 태만이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50에서 60회 정도 하게 하는 등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갑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이어서 시기적으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면 위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갑이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도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담배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자신이 제조한 것과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A 주식회사의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담배사업 개정 이전에 있었던 경우 담배사업법에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 제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 살인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야기보다 행위 반가치가 크다.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 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을 모두 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경찰 공무원이 지명 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 위배의 위법 상태는 범인 도피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사업자 갑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A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인 이상이 상호의사에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에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 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독립행위가 경합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동규정인 그 보호법액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위를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 치과 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경우 치과의사는 모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문제된 경우 변호사 행위가 형법 총칙상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갑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범죄 등주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갑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에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 가능성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 구성 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기범행의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
이치한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에 적금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 충당하는 것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함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작물인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작물인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작물 보관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갑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갑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을 갑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을이 변경한 경우에 을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갑의 권리행사 방해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직무 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점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 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한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공무원이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례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 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하여 농성장소를 미리 둘러싼 경찰관들이 농성장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 중지를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와 피의자 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죄는 성립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위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 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체포된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해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기통신의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하여야 하므로 무관 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 범죄 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 적법한 압수로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 사실의 존재를 추론해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 경위란에 피고인이 범행 장면,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체포, 구속인 접견부는 유치된 피해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갑은 악덕 사채업자 A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갑의 친구 B는 공판에서 갑이 나에게 악덕 사채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면 갑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의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검사가 A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 진술조서는 A의 위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경찰학 보통 경찰기관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수단으로 직시강제, 경범죄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활동은 질서경찰에 해당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 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아야 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무의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 단계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문제라고 여겨지는 개인과 관련된 사건을 분류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용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사한다. 분석 단계는 지역 사회와 경찰이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대응 단계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추구한다. 경찰은 각종 위험의 제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명령, 강제 등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력 행사를 위하여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위험성이라 한다. 경찰 업무는 대부분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기동 장비 확보, 초동 대처 시간 단축을 위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기동성이라 한다. 경찰은 본질적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권력성이라 한다. 사물 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말하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치적 중립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 수행은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인권 존중주의.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보호한다.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 행위를 말한다.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는 경우 흑색부패에 해당한다. 관직중심적 부패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권한을 악용하여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상사와 부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상위 하달의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한다. 접근 통제 전략의 주요 기능은 보행로, 조경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목표물로의 접근을 막고 대상물의 강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영역성 전략의 물리적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영역성의 영향을 인지하게 되어 정당한 사용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유지관리 전략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디자인하거나 이를 개선한 의도대로 범죄 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공간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OP는) 반복된 사건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경찰관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증거기반 경찰활동은 경찰 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증거의 개발, 검토, 활용을 위해 경찰관 및 직원이 연구기관과 함께 활동하는 접근 방법이다. 미군 정식이 예비검속법, 치안요지법 등이 폐지되는 등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를 구로 승격시켰다. 프랑스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수사판사 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불령의 공포와 헌법 개정안 예산 및 예산회 국고 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임명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 면직 처분의 효력은 행정행위의 모요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과하고 그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의견 제출 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경과의 직무로 구분하고 있다. 국적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 안전할 것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원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경찰이 보유,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회에 의한 입법 통제 방식에는 사전 통제 방식과 사후 통제 방식이 존재한다. 경찰청장 등은 112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12 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 시스템 입력 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민원 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 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경찰 장비란 무기, 경찰 장구,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 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식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경찰 착용 기록 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 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장치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말한다. 경찰관은 경찰 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 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정책 결정자가 문제 상황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은 합리 모델이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들을 토대로 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관리 지향성을 지닌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정부 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로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획 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하향적인 방식으로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 기관의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소지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반론보도 청구에는 언론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제2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있는 범칙 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LSD는 밀양을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LSD는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 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 소음도를 5분간, 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증거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